안녕하세요. 제로육아와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의 저자 정신과 전문의 김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훈육하기, 놀아주기, 뗐을 때 대처하기,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따스하지만 단호하게 훈육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훈육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 어려운 훈육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훈육을 해야 될 상황 자체를 줄이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훈육을 하지 말라는 거냐? 가르침을 줘야 될 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훈육을 해야만 하는 것과 안 해도 될 상황을 확실하게 먼저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에게 해가 되는지 아니면 남에게 해가 되는지,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면 훈육할 것, 그게 아니면 사실은 좀 클 때까지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간단한 안내만 해주시면 쉽습니다. 아이에게 해가 될 것,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찾길에서 막 뛴다 이러면 훈육을 해야 되죠. 위험하니까. 만약 식당에서 아이가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른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훈육해야죠. 아이가 뜨거운 국물에 다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아이를 때릴 경우에, 동생을 때릴 경우에, 이런 것들은 훈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있을까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요 정도만 사실은 훈육을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가르침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훈육할 거리를 줄였으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단호한 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인상을 구겨야 하는지, 어느 정도 내가 목소리를 깔아야 하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결국에는 아이를 위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단호하다는 그 뜻을 일관성을 지키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여기에 맞추시면은 조금 더 상처를 주지 않고 훈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관성을 지킨다는 것은 한번 A라는 활동을 내가 제안을 한다 라고 하고, 만약 아이가 다른 사람을 때릴 경우에 이번 주는 뭐 컴퓨터 금지 이렇게 약속을 정했으면 그냥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때리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때리면 그 주에 컴퓨터 금지라는 그런 약속을 했을 경우에 분명 첫째 아이는 내가 그냥 밀었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운 거야. 동생이 먼저 나 때렸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내가 컴퓨터 금지를 당해야 돼? 하면서 계속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막 반항을 할 수도 있죠. 5분, 10분, 15분 넘어가면 사실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지나갈까?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때를 쓰거나 진상을 부리면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크게 반항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관적으로 훈육을 하는 게, 꼭 아이에게 일관적으로 단호하게 대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그 단호함을, 일관성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럼 훈육하는 그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정을 빼는 거죠. 만약 롤모델이 있다면은 박물관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계시잖아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만약 우리가 소란스럽게 굴면 어떻게 대할 것 같으신가요? 손님, 여기서 정숙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뛰지 마세요. 그냥 요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그 정도의 태도를 계속 지켜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만 막상 우리가 해보면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아예 훈육 자체를 할 기회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을 써보는 게 좋고요. 사실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훈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귀를 조금 잘 알아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얘기로 끝나지만, 만약 3살짜리 아이를 식당에 데리고 간다 이러면 이 아이는
원래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는 정상이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난 원래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엄마가 자꾸만 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뛰면 혼내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도 좀 기분 좋게 외식을 하고 싶은데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울고 별로 좋은 기억으로 이제 남지 않게 되겠죠. 뭐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때까지는 아예 외식 자체를 좀 줄이고 뭐 집에서 그냥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노력은 하지만 아이와 놀아주기 힘들어요.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와 노는 거가 사실 부모의 가장 큰 그 육아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재미가 없어서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친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는 친구 있죠. 하지만 친하고 싶은 친구. 그런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응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집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단 맛있는 걸 내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할까?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하니? 너는 어떤 놀이 좋아하니? 넌 어떤 걸 싫어하니?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재밌었던 거 뭐야?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면서 탐색을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잘 맞장구 쳐주면 그것만으로도 대화로 많이 가까워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왕 맞장구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데 대화를 할 때, 특히 아이와 대화할 때 어떻게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를 위한 팁을 드릴게요. 사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공감이 될 때, 공감이 안 될 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닐 때. 공감이 될 때는 약간 오버하면서 어머 진짜? 정말? 야, 너 진짜 재밌었겠다. 어머,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가 신나서 더 얘기를 하겠죠.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이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 이제 참으로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걔는 왜 그렇게 행동했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 얘기들을 더 끌어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도저도 아닐 때는 그래? 아, 그랬구나. 알겠어. 요 정도로 해주시면 요 공감될 때, 안 될 때, 이도저도 아닐 때의 맞장구를 적절히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사실 밤새도록 아이와 대화를 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그냥 같이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 놀이가 노동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산책 나갈 거 친구랑 같이 나가면 좋잖아요. 어차피 같이 음악 듣고 춤출 거 나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음악 들으면은 훨씬 더 즐겁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별로 안 놀고 싶은 날이 있죠.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엄마 하면서 다가올 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거실에 이불을 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100% 좋아합니다. 다들 그냥 그 위에 올라가서 뒹굴뒹굴 거려요. 그럼 나도 그냥 같이 들어 누워서 뭐 노래를 불러도 좋고 옛날 이야기를 해도 좋고 그냥 잠이 들어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고 아이와 노는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시겠죠. 사실 요즘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이와 노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놀아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온 식구가 별거 없이 그냥 드라마 보면서 뭐 통닭 그냥 뜯어먹고 이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사실 충분히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놀아줘야겠다 이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아무 이유 없이 아이가 떼를 쓰거나 울 때 지칠 때가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힘든 상황이죠. 아이가 그나마 집에서 울고 떼쓰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5분, 10분 막 악을 쓰면서 울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로 해결이 안 돼요. 일단 공감을 해주려고 너 왜 울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더 크게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막 엄마랑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죠. 왜 이럴까요? 우리 아이가 혹시 좀 유별난 아이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말로 잘 그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못합니다. 이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서. 이거는 꼭 아이여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는 말을 잘 못하고 막 눈물부터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너 왜 울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나불나불나불 잘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과대평가를 해요. 아, 얘가 언어 기능이 굉장히 좋구나, 이해력이 좋구나, 표현력이 좋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단어를 써도 그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표현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울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떼를 쓸 때와 그 이유 없이 울 때 이것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떼를 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아이가 떼를 쓸 때는 주로 그 뭐에 꽂혀서 엄마 나 이 장난감 갖고 싶어, 이거 계속 가지고 놀고 싶어, 아니면 어떤 장소에 꽂혀서 엄마 나 여기서 계속 놀 거야, 집에 안 갈 거야, 이런 경우에 많이 떼를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아이를 먼저 들어서 안아 올리세요. 이 무거운 아이를 굳이 왜 들어 안아 올리느냐? 이 답은 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안고 방해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믿음을 먼저 주세요. 어머, 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나는 네 편이야 라는 그 뜻을 전달하세요.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 몇 초 정도 같이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어떻게 찾은 거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야 근데 있잖아, 오늘 점심 때 칼국수 먹는다 그랬던가 아니면 김밥 먹는다 그랬던가,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싹 주의를 돌리세요. 아니면 야 이번 주말에 우리 수영장 간다고 했던가, 아빠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또 주의를 돌리는 거죠. 아까 아이를 안아서 들어 올렸잖아요. 그 장소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아이가 꽂혀있는 장난감, 아이가 꽂혀있는 장소를 치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금방 주의가 흐트러집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아이가 이유 없이 울 때, 이때 너 왜 울어? 라고 하면 이제 점점 크게 울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그냥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꼭 안아주세요. 내 입을 잠그고,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입을 잠그고예요. 너 왜 울어?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엄마도 마음이 막 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5분, 10분 넘어가도록 아이가 만약 진정이 안 되면, 아 이제 그만 좀 해, 적당히 좀 하자, 이렇게 되면 그날 밤에 이제 또 우리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입만 꼭 10분만 참고 있으면 그날 밤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진정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 5분쯤 지나서 너 근데 아까는 왜 울었어?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가 굳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사실 아이가 별 이유 없이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왠지 불쾌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왠지 짜증이 나는 날. 그래서 그냥 울고 났더니 탁 끝나고 기분 좋게 다음 활동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대로 말로 안 될 때는 몸을 사용해서 아이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육아를 하다 보면 너무 지쳐요.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쉽게 지쳐버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부모 세대로 봤을 때 우리 세대, 지금 부모인 세대가 가장 힘든 세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에너자이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노는 이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 극복을 또 뭐 한다고 쳐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걸 요구를 받는 세대예요. 정말 뭐 공부도 시켜야지, 또 정서 발달도 또 해드려야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다 웃으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니까. 거의 감정 노동자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럴 때는 세 가지 해결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SNS 켜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액티브한 부모와 자꾸 자기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 집 보면은 주말마다 어디 여행가 아니면 뭐 박물관, 미술관 뭐 가서 체험활동 해, 뭐 다양한 자극을 준다고 뭐 교구 가지고 또 막 엄마 아빠 같이 막 풀어.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벌써부터 뒤처지는구나. 막 이런 느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실은 그 SNS에 나오는 것들이 실제 5%나 보여줄까요? 어쩌면 1%도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세뇌하듯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과유불급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이에게 해줄 때 내 몸이 피곤하면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그럴 거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말에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놀이공원 화장실에 가면 여기저기서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듣는 얘기는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엄마가 다시는 안 데리고 올 줄 알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크크크크 웃었어요. 그럴 때.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활동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그냥 뒹굴뒹굴 거리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와 즐겁게 대신 편안하게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쉬고 해도 계속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특별히 놀아주지 않는데도 아이가 그냥 와서 나한테 무슨 말만 걸어도 막 짜증이 나거나 이럴 정도로 지칠 때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분 정도씩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어머님이 오시는데 사실 어린아이 키우는 어머님이 진료실에 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를 그동안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이유는 자꾸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육아 때문에 번아웃이 돼서 정말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이 깨졌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 경우에는 약물 치료 같은 것을 받아서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남과 비교하지 않기, 화를 낼 거면 웬만하면 행동을 좀 줄이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이 힘든 육아 시기를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아이에게 스마트 기기를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중독될까, 인지기능 발달이 저해될까 걱정인데 그렇다고 아예 노출을 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기기들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저희 부모님한테 통제를 당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 좋을지, 또 어느 정도 이 제한을 해야 될지, 무조건 막을 수만도 없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아예 감이 없는 세대인 거죠, 우리가.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원칙을 정해서 좀 적용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통제권을 일단은 제가 갖는 걸로 했어요. 보통 보면은
지훈이 거, 예준이 거 이런 식으로 그냥 태블릿을 아이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개 다 부모 거, 엄마 아빠 거, 니네가 잠시 대여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소유권이 넘어가면 내 물건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쓰게 해요? 라는 그 마음이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 시간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원칙은 허용할 때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줬어요. 한 번에 1시간씩 이렇게 찔끔찔끔 준 게 아니라 이를테면 월화수목금은 못 쓰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대신 마음껏 써라. 식사 시간이나 자는 시간이나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 말고는 편하게 쓰라고 이제 화끈하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하루에 1시간씩 허용하는 식으로 찔끔찔끔 주면 매일매일 아이와 실랑이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반납해야 될 시간에 아이가 엄마 나 10분만 더 쓰게 해줘. 30분만 더 할 거야.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코드를 뽑네 어쩌네 이러면서 싸움이 날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그 소아정신과 전공의 시절에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두면 매일매일 다투게 된다. 그래서 아예 날짜를 통제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실랑이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허용할 때는 화끈하게 허용해줘라 라고 했고, 제가 그거를 저희 아이한테 적용해 봤더니 실제로 아이와 실랑이를 하지 않고도 아이는 충분히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원칙은 저는 밥 먹을 때는 절대 어떤 상황이든 주말이든 외식을 하든 보여주지 않는 걸 세웠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저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식당에 가보면은 어린아이들, 통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그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부모님께서 대화를 하려고 야 이제 식탁에서는 스마트폰 금지라고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 어릴 때는 마음껏 하게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세요? 이런 태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절대 보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 만약 그 외식할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 그런 걸 하고 계시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좀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완전히 제한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이 기기를 잘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펜, 연필, 노트 이런 걸 사용하듯이 이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로 요즘에는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리코더로 연주하는 것, 춤추는 걸 이거를 학교에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PPT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띄우고 동영상을 삽입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계속 제한하는 이런 태도라면 그런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애를 먹을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 꼭 뭔가 콘텐츠를 소비한다, 그래서 제한한다, 중독된다 이렇게 겁을 먹는 쪽으로 가지만 마시고 이걸 잘 활용하는 도구로 좀 가르쳐주는 도구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